그냥 재판 단계 가서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더 받는 합의, 더 빠른 합의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더 받는 기술, 합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요,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합의금과 합의 시점, 이 두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얼마를 받으면 되는지 이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합의의 타이밍, 그 합의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해보면요, 피해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언제 합의해야 되나요? 제가 먼저 합의하자라는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가 먼저 합의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합의금 노리고 고소한 걸로 오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언제 합의하든 합의금 액수가 똑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요, 합의금 액수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합의의 타이밍에 따라서 합의금이 바뀐다라는 걸 이해하시려면요, 합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하는 협상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협상의 내용은 협상력에 의해 좌우되거든요. 내가 큰 협상력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합의금이 올라가는 거고, 내가 작은 협상력을 갖고 있으면요, 그만큼 합의금이 내려가는 겁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의 타이밍 크게 7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소 전. 두 번째, 경찰 수사 중. 세 번째, 경찰 수사 완료 후. 네 번째, 검찰 수사 중. 다섯 번째, 검찰 수사 완료 후. 여섯 번째, 형사 재판 중. 일곱 번째, 형사 재판이 끝난 다음.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나눠보면 고소하기 전, 그 다음에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거고요. 이게 진행 중이냐 끝난 다음이냐에 따라서요, 또 약간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로는 7단계, 좀 약간 쉽게 구분하면 4단계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요, 뒤쪽으로 갈수록 피해자의 협상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고소하기 전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그때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보다는 재판 단계에서 협상력이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때보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면 일단 경찰에서 1차적으로 이게 유죄다라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또 내가 검찰에서 아무리 무죄 주장을 했어도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검사가 이건 유죄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 단계 넘어갔으면은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유죄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뒤쪽으로 갈수록 피해자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앞 단계에서 협상하지 않고 그냥 재판 단계 가서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요, 결정이 내려질 텐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혹은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했는데 무죄, 벌금,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요, 피해자 측의 협상력이 아주 낮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피해자 협상력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피해자 협상력이 가장 올라가겠지만, 이게 중간중간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합의, 최선 합의를 위해서는요, 변호사가 그냥 우리 합의금 얼마 원합니다 얘기하고 끝, 이게 아니라요, 사건을 계속 파악하면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올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는지, 만약에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집행유예, 벌금 끝이 아니라 실형 선고될 수가 있는지, 만약에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부인하고 있는지, 그 부인하고 있는 것을 반박할 만한 증거 자료는 없는지, 반박할 만한 법리는 없는지 계속해서 사건에 관심을 갖고 추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협상력이 제일 커지는 경우는요, 가해자가 재판받아서 실형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반대로 협상력이 제일 낮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송치, 불기소, 무죄, 벌금, 집행유예 선고됐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살펴보고 증거가 부족해서 가해자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면, 혹은 이게 유죄가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실형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요, 끝까지 사건을 몰고 가기보다는 고소 전에 혹은 경찰 수사 중에, 검찰 수사 중에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라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합의금을 더 받는 기술, 합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의 그 합의의 타이밍 중에 언제 합의를 할지,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량이 발휘하는 결정 순간이라고 보입니다. 합의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고민하고 있는 분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